면접 결과와 또 면접 평가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모든 성적이 우수하였고 특히 수학은 학교 대표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그러다가 증언이 혹시나 거짓으로 밝혀진다면은 이 위증죄로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죄와 같은 엄한 말로 압박을 가해 주시기 말길 바랍니다. 저희 학교는 정보 공개를 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정보 공개 제도 안에 부공개 제도라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정보 공개가 학교에 피해를 준다?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알 권리 행사가 학교라는 공공기관에 입히는 피해가 막중하기에 정보 공개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원고는 음악방송에 섭외되거나 시상식 참석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구 SC엔터테인먼트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예전만큼 인기를 얻지 못한 것이 소속사의 외압 때문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며 얼마 전 양차미 씨가 근무하는 음원 사이트 수박에서 한 아이돌 그룹의 사대기가 적발된 적이 있었죠. 네. 사대기가 어떻게 해서 적발됐나요? 잠시만 변호사님. 지금 이 사건과 사재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가 결국 확인해 보니까 사재기를 해서 조작된 순위더라고요. SC엔터테인먼트가 문산연에 심한 노출을 했다는 것을 이루들어서 저스티스의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말이겠군요. 소속사 측에서 이제 출연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매니저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음원 발매 직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저스티스의 순위를 내려 저스티스의 방송 출연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가 저스티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위의 일들을 행했다는 것으로 각 행위마다 직접적인 증거 대신 추측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 세 번째 고등부 민사팀입니다.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 더 이상의 갑질은 없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친구들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 외치고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화이팅! 피켓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저스티스 세븐팀 더 이상 갑질은 없어야 한다 재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첫째, SC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순위 조작 여부, 둘째, 저스티스의 방송 활동에 대한 SC엔터테인먼트의 방해 여부, 셋째, 저스티스의 연말 시상식 참석에 대한 SC엔터테인먼트의 외압 행사 여부에 있습니다. 7인조 아이돌 그룹 저스티스는 7년간 SC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2013년 5월 재계약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이에 SC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아이돌 그룹 나우를 데뷔시키고 그에 따라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1인 기획사를 설립한 저스티스는 지속적인 음악 활동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저스티스가 출연한 나도 가수냐에서 새로 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저스티스는 그 이후 음악 프로그램의 섭외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연말 시상식에서 인기상을 시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정황을 알아보던 중 SC엔터테인먼트에 외압이 있었음을 포착하고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하실 때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일회특별시 정의구 중앙지방법원 2016 가압 1045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원고 소송 대리인 정말로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피고 소송 대리인 안희아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제출한 소장 및 준비 서면에 기재된 청구 원인과 청구 내용을 진술하십시오. 원고는 과거 피고의 기획사 SC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원고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일이 잘 되지 않았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계속하였지만 예전과 같은 인기를 누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의 공백기 끝에 어렵사리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인기리에 방영 중이었던 방송에 출연하여 또 한 번의 큰 인기를 얻게 되지만 원고는 음악방송에 섭외되거나 시상식 참석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 SC엔터테인먼트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 서면에 기재된 내용의 요지를 진술하여 주십시오. 네. 피고 SC엔터 대표 조난세는 몇 년 전 심혈을 기울여 아이돌 그룹 저스티스를 제작하였고 왕성한 활동을 펼친 결과 큰 인기를 얻으며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계약 만료 기간이 되자 저스티스에게 재계약 의사 여부를 물었으나 거부 통보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저스티스는 SC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SC엔터테인먼트를 설득했지만 결국에는 거부 통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저스티스가 나간 후 회사는 큰 손해를 입었지만 새로운 그룹 나우를 출시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스티스가 회사에서 나간 후 예전만큼 인기를 얻지 못한 것이 소속사의 여합 때문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며 SC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실추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여 주십시오.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이것으로 진술이 끝났습니까? 네. 원고 소송 대리인은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원고 측에서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음원 사이트 수박의 순위 변동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 총연합 관계자인 연산문 씨와 음원 사이트 수박의 직원 양참혜 씨 그리고 전 일회가요대상 관계자 이상식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피고 측에서는 1회가요대상 섭외자 명단과 참석자 명단을 증거로 제출하고 1회가요대상 관계자 이상식 씨와 전 아이돌 그룹 나우의 팬클럽 회장 장나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서로 제출한 서증에 대해 더 이상의 의견이나 더 신청할 증인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론 기일은 2016년 11월 14일 오후 12시 30분에 천사호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6년 11월 14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1회 특별시 정의구 중앙지방법원 2016 가합 100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피고 소송 대리인은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 측에선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피고 소송 대리인 안희아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 정말로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증인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장나오 씨와 이상식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원고 측 증인 호명하겠습니다. 증인 양참혜 씨와 연산문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 증인 장나오 씨와 이상식 씨는 거주지, 현재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1회 특별시 불법구 강동, 현재 나오의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1회 특별시 재림구 정동, 현재 1회가요대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럼 원고 측 증인 양참혜 씨와 연산문 씨는 거주지, 현재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1회 특별시 구례구 산동 현재 음원 사이트 수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회 특별시 고명구 정동 현재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 총연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들은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장나오. 증언에 앞서 원 피고 측 변호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증인들을 분리신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들이 모두 재정한 상태로 증인신문하겠습니다. 먼저 양참혜 씨는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은 정숙한 가운데 대기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양참혜 씨는 현재 음원 사이트 수박에서 근무하고 있죠. 네. 3년 전 저스티스가 세 번째 미니 앨범 저스트 아이스를 발매했을 시기에도 근무하고 계셨죠. 근무한 지 한 5년쯤 됐으니까 네, 그때도 있었죠. 그 당시 순위가 변동하는 것도 직접 보셨나요? 순위라는 게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잘 모르는 거고요. 저도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확실한 건 저스티스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 번 앨범 내면 며칠씩 1위를 하고 있었던 거 정도는 기억나네요. 그렇다면 그 당시 나우의 음원 성적에 대해선 특별히 아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우는 항상 잘 됐었어요. 신인 때부터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우와 저스티스가 비슷한 시기에 음원을 발매했을 때 음원 차트가 어떠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스티스가 SC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세워서 신곡 저스트 아이스를 발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우의 데뷔곡인 내추럴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저스티스는 나우의 데뷔곡이 발표되자마자 나우에게 1위를 뺏기고 순위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양참희 씨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잘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3년 전 일이기도 하고 음원 차트 자체에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이도 캡처본을 보시면 저스티스와 나우의 등수가 한 시간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갑작스러운 순위 변동에선 특별히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특정한 계절이나 방송, 라디오 등에 따라서 며칠마다 순위가 바뀌는 건 허다한 편입니다. 하지만 두 캡처본은 불과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허다한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는 진작에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양참혜 씨가 근무하는 음원 사이트 수박에서 한 아이돌 그룹의 사재기가 적발된 적이 있었죠? 네. 사재기가 어떻게 해서 적발됐나요? 아니, 잠시만 변호사님. 지금 이 사건과 사재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우리 회사 사재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회사 모르세요?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피고 법정 내선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신문 계속하세요. 네, 증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재기가 적발된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아이돌 그룹은 사실 팬들은 꽤 많았는데도 이상하게 음원 성적은 항상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활동이 끝나고 2년 정도씩이나 공백기를 가졌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그 다음 활동이 잘 안 되면 이제는 아예 해체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팬들도 이번에는 진짜 잘 될 거라고 팬들도 이번에 잘 될 거라고 기대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앨범 정말 공들여서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기대하던 앨범이 나왔는데 그렇게 제 순위가 높아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도 더 성적이 안 났던 거죠. 무슨 상황이었는지 팬들도 가수들도 전부 다 당하고 있을 때쯤에 갑작스럽게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정말 괜찮은 앨범이었고 팬들도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순위가 그렇게까지 급상승할 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사재기설이 돌기 시작했고 저희가 결국 확인해 보니까 사재기율에서 조작된 순위더라고요. 이 사건과 연관성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나우의 급격한 순위 상승, 저스티스의 급격한 하락.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알 텐데요. 이번 사건의 모든 정황을 따져보면 방금 전 말씀하신 음원 사재기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혹시 이번 사건도 SC 엔터테인먼트의 주도하에 의도적으로 조작된 순위가 아닐까요? 네? SC 엔터테인먼트랑 연관이 있다뇨. 저희는 음원 순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 동안 급격히 변한 순위로 보았을 때 SC 엔터테인먼트가 사재기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저번 사건처럼 평소 순위권이 아니던 그룹이 갑자기 순위권에 드는 현상으로 봤을 때 음원 사재기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의 증인 신문을 요청합니다. 증인 장나오 씨입니다. 좋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장나오 씨, 과거 나오 데뷔 초기부터 현재까지 팬클럽 회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데뷔 초기 나오의 인기는 어땠나요? 나오는 아시다시피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안다는 SC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데뷔 전 연습생 때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외모도 물론 실력도 출중해서 데뷔 초 때부터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 당시 팬클럽 회원수가 아마 10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재판장님, 증인의 설명과 함께 그 당시 나오의 인기를 보여주는 팬클럽 인원수 변동 그래프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증인 신문 계속하세요. 과거 나오의 데뷔 앨범을 기억하시나요? 내추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기억나죠? 데뷔 앨범은 인기가 있었나요? 당연하죠. 처음에 순위가 좀 나왔지만 얼마 후에 금방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순위가 높아졌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돌 팬들은 아이돌의 순위를 올려주기 위해서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권이라는 것을 구입한답니다. 음원을 다운로드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지만 스트리밍을 하면 계속 음악을 틀어놓을 수 있게 되거든요. 스트리밍을 함으로써 음원을 계속 재생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순위가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위를 높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순위가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아이돌 팬클럽들은 아이돌이 활동을 시작하면 각종 계획을 세우고 응원을 만드는데요. 그중에 저희들끼리 쓰는 말로 총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공격의 줄임말인데요. 아이돌이 시상식에 후보에서 투표를 할 때나 음원의 성적을 높여야 할 때 등 팬클럽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야 할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스트리밍도 포함되고요. 예를 들어서 2월 2일 12시 총공이라는 계획을 세우면 그 날짜 그 시각에 맞추어서 모두 다 같이 스트리밍을 하는 겁니다. 보통 컴뱃 날짜에 맞추어가요.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순위가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오는 그날 컴백 날짜도 아니었는데 왜 순위가 높아진 걸까요? 그 당시 나오가 데뷔 초였기 때문에 팬클럽이 조금 늦게 만들어진 편이었어요. 그래서 총공 날짜도 늦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장나오 씨가 언급하였듯이 나오의 급격한 순위 상승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팬클럽의 뒤늦은 총공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피고 측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연산문 씨는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신문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서 방송사에 보낸 공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약칭 문사년 관계자이신 연산문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문사년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신인예술상 시상, 각종 경축일과 예술제 개최, 예술인의 복지사업 및 창작연금 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데 가끔 연예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방송계의 질서를 흐리는 연예인이 있다면 공문을 만들어서 각 방송사에 발송합니다. 방송사에서 공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공문을 받는 방송사에서는 공문에 적힌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방송사가 문사년을 따르나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단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독자적으로 연예인들의 복지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문의 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들은 이제 방송계에 물을 흐리는 연예인이 있다 하면 이제 그 연예인에 대해서 방송 출연 자제 요청 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계에 물을 흐린다는 기준은요? 계약 위반과 같이 업계의 상도덕을 어기는 일이라든지 심각한 노출과 같이 대중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저스티스에 관한 공문의 내용은 심각한 수준의 노출을 한 경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십시오. 저스티스의 이번 활동 기간 예상을 모두 모은 것입니다. 심각한 노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저 맨 밑에 보시면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의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저러한 과한 노출 의상은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대중적인 가요 프로그램에서 있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내신 공문 5조항에는 저스티스의 이러한 행동들은 건전한 문화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 업계 전체가 10여 년 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한국의 문화산업 및 국가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 증거자를 보시면 문화산업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같은 기간 활동한 아이돌들의 사진입니다. 저스티스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심한 수준에 노출한 그룹도 있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공문은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무리를 일으킨 아이돌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사년에선 특정 기획사에 지원을 받기도 하나요? 특정 기획사라기보다는 여러 기획사, 기관, 단체에서 대중문화사업 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사년의 의견을 표명할 특별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의견은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SC엔터테인먼트가 문사년에 심한 노출을 했다는 것을 이루들어서 저스티스의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말이겠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장님, 지금 원고 소송 대리인은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SC엔터와 문사년의 불공정한 거래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SC엔터테인먼트 대표 조난생과 문사년 대표가 주고받았던 문자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신문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조난생이 금전적 지원을 빌미로 저스티스의 방송활동 제재를 하려며 협박했습니다. 연예계에서 퇴출당해야 한다. 공문으로 확실히 막아달라. 금액은 더 줄 수 있다. 도와주지 않으면 지원을 끊겠다. 이 말들이 협박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가요 시상식 관계자인 이상식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식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시작하기에 앞서 원고 측에서 준비한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십시오. 2015년 11월에 실시한 미래가요대상 초기 인기상 투표 현황입니다. 이 당시 저스티스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표 마감 5분 전의 투표 현황입니다. 여전히 저스티스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인기상 1위는 누가 차지했나요? 아마 저스티스가 1위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상식의 참여 기준은 무엇이었죠? 이번에는 이제 본상 수상자가 중심으로 섭외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기상 수상자와 인기상 후보자는 섭외가 2순위로 떨어져서 이제 경우에 따라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스티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시상식 참석자 명단입니다. 저스티스를 제외한 모든 인기상 후보자들은 참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스티스는 참석자 명단에 올라있지도 않군요. 이는 이상식 씨의 증언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상으로 증인신문 마치겠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반대 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시상식 1회 가요 대상의 섭외 요청을 담당하셨던 이상식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번 시상식의 참여 기준은 본상 수상자 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인기상 후보 수상자들은 섭외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되도록이면 모든 후보자들을 섭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섭외자 명단에는 저스티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스티스에게도 섭외 요청이 갔겠군요. 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석자 명단에는 저스티스가 없습니다. 섭외자 명단에 있는데 참석자 명단에 없을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연예인이 속한 소속사 측에서 이제 출연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매니저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요. 이건 분명 SC 엔터테인먼트와 시상식이 원고, 있다고 지금은 증인신문 시간입니다. 발언을 자제해 주세요. 법정 내에선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섭외 요청 담당이었다고요. 섭외 요청하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본상 수상자분들께 먼저 다 전화를 드렸고 그 다음으로 인기상 수상자, 인기상 후보자분들께 모두 연락을 드렸겠습니다. 그 본인에게나 관계자에게 모두 연락이 갔습니다. 제 휴대폰에 통화 기록이 있을 텐데 이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재판장님, 증인 이상식 씨의 통화 기록 내역을 증거로 채택하여 주십시오. 원고 측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증인 이상식 씨의 통화 기록 내역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이상식 씨는 휴대전화의 기록 내역을 피고 측 소송 대리인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8일 소녀시대 이구조 저스티스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통화 시간이 0초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저스티스였나 보네요. 저희는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으시면 불참하시는 걸로 알겠다고 연락드렸어요. 물론 계속해서 전화를 한 상황과 문자를 보낸 정황도 제 휴대폰에 같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원고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원고 측 매니저 휴대폰 번호가 010-8887-6667 맞습니까? 네? 아니요. 제 매니저 전화번호는 010-8887-6666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상식 씨?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증인 이상식 씨의 증언과 휴대폰 기록을 보았을 때 이번 사건은 시상식 측의 과실로 판단되어 피고 측의 고의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피고 측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제주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 측 최종 변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법 제85조 2항 1호 8목은 방송사업자 임직원 이외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 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문산연을 통해서 방송에 공문을 보내 한창 활동 중이었던 저스티스의 방송 출연을 제재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음악을 대중에게 보이려는 젊은이들의 꿈을 막는 행위였으며 이 때문에 저스티스는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원 차트의 순위가 인기를 반영하는 추세라 이에 따라 방송 출연이 결정되는데 SC엔터테인먼트는 음원 사재기를 통해서 소속 그룹 나우의 순위를 올렸고 이가 음원 발매 직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저스티스의 순위를 내려 저스티스의 방송 출연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SC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사재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1호 2목이 위반된 행위입니다. 이에 원고 측은 SC엔터테인먼트의 금전적 피해 보상금 5억,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 2,500만 원, 총 5억 2,500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피고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 시작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문산연이 보낸 공문은 저스티스의 노출 등 부당한 행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음악 차트의 순위에서 나우의 순위가 올라간 것은 순전히 나우 팬들의 꾸준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고가 저스티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손해를 입힌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한 입증 사료가 미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증인 신문에서 언급했듯이 시상식 관련자의 과실 때문이며 이 또한 피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원고 측의 주장은 단순히 피고가 저스티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위의 일들을 행했다는 것으로 각 행위마다 직접적인 증거 대신 추측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2016년 12월 13일 오전 10시입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12월 13일 오전 10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1회 특별시 정의구 중앙지방법원 2016 가압 100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저스티스의 제의와 피고 SC엔터테인먼트의 조난센 그리고 양측 소송 대리인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판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음원 순위 조작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 측에서 주장한 음원 사재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1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이 음원 조작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증인 장나오의 신문을 통하여 정황을 파악한 결과 발생한 음원 순위의 급격한 상승은 팬들의 일시적인 단체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가 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피고는 원고의 음원순위 조작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하여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를 포함한 연예 기획사들이 문산연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특성상 피고가 문산연에 공문을 줄 것을 압박했을 정황이 충분합니다. 공문의 내용을 볼 때 다른 아이돌 그룹들의 노출 수준과 다를 바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 공문을 보내 저스티스의 방송 출연을 제재한 것으로 보아 SC엔터테인먼트가 저스티스의 방송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방송법 제85조의 2항 1호 8목에 의거 피고에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원고에게 금전적,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시상식 참석 외압 여부에 대하여 이번 사건에선 저스티스가 타당한 이유 없이 시상식에 불참하게 되었지만 원고 측의 주장처럼 SC엔터가 시상식에 외압을 주어 저스티스를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과는 달리 시상식 관계자의 실수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상식 불참에 관련하여 관계자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방송법 85조의 2항 1호 8목에 의한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원순위 조작 여부와 시상식 불참 여부에 관련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의 활동 방해 여부에 관하여 방송법 제85조의 2항 1호 8목에 의거 방통위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원고에게 금전적, 정신적 손해배상액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3. 총 소송 비용의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상으로 이례 특별시 정의구 중앙지방법원 2016 가압 100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원고 및 피고 측이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세 번째 팀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의 발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팀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저도 간단하게 기술적인 것 몇 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등장인물란에 보면 이제 재판장 1, 2, 3 이렇게 되는데 재판장이 한 분이죠, 맞죠? 두 분은 배석 판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청구 취지랑 청구 요지를 좀 제대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이제 구체적인 금액 얼마를 청구한다고 나왔고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일 처음에 밝혀주는 게 맞겠죠. 처음 시작할 때. 그다음에 서정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재판 경연대회라는 측면 때문에 증인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실제 소송에서는 증인보다는 그러니까 서증, 증거 서류를 이용이 훨씬 더 강력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그러거든요. 사실 증인의 진술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도 많이 또 재판부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정을 활용하고 좀 더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고 서정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원고 측은 가포 측이고 피고 측은 노로 쪽으로 구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점거 목록 1, 2, 3, 4, 5 원피고 혼재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무상.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또 주심 판사가 이제 보통 법정에서는 이제 재판장이나 주심 판사가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없었던 게 또 앞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것도 좀 아쉽고 가장 큰 이제 실수가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 주문에서 보면 방통위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런 걸 이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과징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마당인데 재판부가 엉뚱한 과징금 부과하는 판결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좀 치명적으로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되게 깔끔하고 좀 세련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좀 질문을 한다면 일단 원고 소송 대리인한테 질문할게요. 음원 사이트 순위 변동, 방송 활동 방해, 연말 시상식 참석
참석 외압 이런 걸 주장하셨는데 쟁점으로 네. 제가 봤을 때는 원고 변호사가 저스티스의 광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스티스가 이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습니까? 원고는 아이돌이다시피 음원 활동뿐만 아니라 방송 활동을 통해 수입이 들어오는데 원고의 죄송합니다. 원고가 음원을 발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가요 프로그램이나 시상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못하게 되고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원고의 수입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입이 금전적. 적어진 손해가 있다. 네. 예. 뭐 그런 부분을 그렇게까지 연결한다면은 청구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각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간 것 같고요. 특히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음원이 1등이고 2등이고 이 차이로 인해서 어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느냐.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팬으로서 내 오빠가 2등이 됐네. 그리고 내 오빠 우리 그 오빠들이 방송 활동을 못하게 하네. 우리 오빠들 인기상 1인데 왜 시상식에 참석 못하게 해. 이거에 대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하는 것과 같은 마치 그런 떼쓰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원고 측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해서 내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그런 청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뭐 음원 순위 조작이랑 시상식 불참에 대해서는 기각했으니까 뭐 결론은 오르니까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서 피고의 고의 가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는데 근거가 있는가요? 2억 5천만 원까지 손해배상 어떤 손해를 그러니까 원고가 어떤 손해를 입은 거죠? 원고는 지금 그 SC엔터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그 대답과도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금전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서 자기의 꿈을 펼쳐야 하는 젊은이들로서 그런 갑이라는 회사에 외압을 받아서 그런 자신의 꿈들을 못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공문은 문사년에서 보냈죠. 네. 문사년에서 보냈고 이제 문사년을 이제 협박한 정황이 있는 거죠. 네, 문자로. 네, 문자로.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 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2억 5천만 원의 손해액은 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선 뭐 연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실제 법정에 있는 듯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고 다만 몇 가지 점만 조금 지적을 하면 마지막에 그 주문 선고하실 때 지금 뭐 세 분이 앉아서 한 분씩 다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문을 낭독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만약에 올라가시게 되면 조금 그러니까 역할을 다시 한번 나눠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배석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역할 분담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 그다음에 법정 경위가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여기 증인 뭐 나올 때 바로 앞까지 가서 뭐 안내를 해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전체 연기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저 간단하게 지금 원고 측한테 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원고 측이 그 음원 순위 그 변동에 대해서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양참회 씨를 신청을 하셨죠? 네. 도대체 왜 부른 겁니까? 네? 양참회 씨를. 그러니까 양참회 씨로부터 어떤 그 증언을 받기를 위해서 부르신 거죠? 양참회 씨로부터 이 사건에서 얼마 전 발생한 음원 사재기 사건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이 있었고, 양참회 씨는 계속 3년 전 저스티스가 음원 발매했을 때부터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저스티스 나우의 음원 순위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저는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그 대답들이 결코 우호적인 답들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른다. 그러면 만약에 그쪽 관계자를 불러야 된다면, 제가 변호인이라면 좀 더 우호적인 증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서치를 해서 뭐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마 좀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그 음원 순위가 1시간 사이 변동됐던 차트를 오히려 제시를 하시고, 오히려 이거는 상대방에서 뭐 어떻게 보면 불러야 될 증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상식 씨를 불렀잖아요. 그죠? 이상식 씨를 부른 이유가 당시에 그 이쪽에서 시상식에 참여 안 하게 했다는 그 부분을 입증하시려고 부른 거죠? 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나온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기는 다 했는데 실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피고 측 변론 활동인데, 그러니까 괜히 불러갖고 지금 긁어부스럼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네.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우리 저희 추가적인 답변해도 될까요? 두 번째 심사위원분이 말씀하신 회의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은데요. 음원 차트가 1, 2가 변동된다고 해서 피해를 많이 입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그 여기서 보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30위 정도까지 내려갔고 나오는 1, 2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라디오나 음악 방송이나 이런 것에 출연을 하는 경우는 음원 차트를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에 따라서 음악 방송에 못 나가게 된다면 행사 같은 데도 못 나가게 되고, 그렇다면 금전적인 피해가 좀 많을 거라고 예상되고, 2억 5천만 원 경우 같으면 저희 법에는 아직 판례가 없어서 저희가 법에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어서 그에 조금 그걸 보고 했다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첨언하자면 이제 사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쪽 회사에서 나오 순위를 올리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쪽을 저스티스를 끌어내려서 30위까지 만드는 경우라면 뭐 그렇게까지 인과관계를 쭉 연장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단순히 나노 그룹을 올린 걸 저스티스가 30위까지 떨어진 걸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안 산 거를 저스티스 음원을 사지 않은 거를 나노 그룹의 음원을 사재기했다는, 그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 원고 측에서는 나오의 순위가 팬클럽 성공해서 올라갔는데 그거 저스티스 순위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원래 보통 그 앨범이 나오면 팬들이 많이 해서 1위를 만들어 주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팬들이 계속 스트림을 돌리기 힘드니까 순위가 점차 떨어지는데, 갑자기 나오가 올라가고 저스티스는 30위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냥 오해를 해서 그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오해죠. 그러니까 그 명확히 그거의 음원 순위 조작과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원 순위 조작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됐는지 그거를 명확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음원 순위 조작이 있어서 우리 그 그룹이 순위가 떨어졌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했기 때문에, 음원 순위 조작으로 인해서 내가 뭐 얘기했듯이 음반을 준비하면서 투입된 비용이나, 아니면 내가 계속 1위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상대방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 이익이 떨어짐으로써 발생한 손해, 정신적인 손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입증을 했었어야 되죠. 단순히 음원 조작이 떨어짐으로써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법조인으로서는 조금 정확하지 않은 주장이었던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세 번째 팀 대구 외국어고등학교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 모두 마치겠고요. 자,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학생 어디 있나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팀 경연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정신적 압박감으로 끝내 자살을 시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원고의 정신적 압박감과 자살 기도의 원인이 피고의 동영상 유포만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마를 덧붙여서 효철이가 범인이라고 친구들이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충분히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며 또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절도 성취는 타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능숙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이전 절도 사건의 범인이 원고라고 오해할 여지는 충분하였습니다. 원고의 자살 기도의 동기에 동영상 유포만 해당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 동영상 유포로 인해 받은 피해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확실합니다. 성우에게서 협박 메시지를 받은 후부터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상담기로 칼을 좀 봐주십시오. 전 이처럼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한 반성과 뉘우침을 한 피고에게 자꾸만 다른 곳으로부터 온 고통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